30년 경력의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이민 컨설턴트 김미연입니다. 미국 이민국 USCIS가 EB-5 개혁 및 청년법 리아 시행을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최종 규정은 아니고 현재는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이지만 이 규정안에는 앞으로 EB-5 투자자,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운영사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B-5 규정안 내용을 투자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2022년에 통과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즉 리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내용은 기존 USCIS 정책 매뉴얼이나 질의응답에서 언급되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EB-5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방식에 대해 USCIS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브릿지 파이낸싱 문제, 두 번째, 투자금 출처 심사의 강화, 세 번째, 프로젝트와 리저널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네 번째, 투자금 유지 기간과 자금 흐름 관리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EB-5는 단순히 투자금만 준비하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지, 그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자금 출처 서류가 얼마나 명확한지까지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는 브릿지 파이낸싱입니다. 브릿지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가 먼저 은행 대출이나 임시 자금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EB-5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임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동안 EB-5 프로젝트에서는 이 방식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시작됐구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기 쉽고, 프로젝트 운영사 입장에서도 EB-5 투자금을 기다리기 전에 사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규정안에서는 EB-5 투자금이 단순히 기존 브릿지 파이낸싱을 갚는 데 쓰여지는 경우 이 투자금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될 경우 일부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대로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B-5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프로젝트 설명서에서 브릿지 파이낸싱이 있는지, EB-5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 쓰여지는지, 일자리 창출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I-516-1을 접수하신 많은 분들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들 하시는데요. 현재 규정안의 큰 방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최종 규정 발효 전에 접수가 된 투자자 청원 건이나 리저널 센터 신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기, 범죄적 자금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리아 이전 프로젝트나 투자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투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대상 국가나 공산주의 통제와 관련된 자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투자자 청원 자체가 거절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케이스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자금으로 준비될 수 있었는지를 합법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투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더 폭넓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USCIS 심사 경향을 보면 자료가 부족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RFE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절 의향 통지나 거절 통보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 자금인지, 사업소득인지, 급여와 저축인지, 증여인지, 대출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모두 다릅니다. 단순히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세금 신고는 되었는지, 증여라면 증여자의 자금 출처는 무엇인지, 대출이라면 담보자산 누구 소유인지까지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계좌나 법인,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있는 고액자산가 분들은 초기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규정안은 리아 이후 투자자의 투자금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기존 USCIS 해석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자가 필요한 투자금을 모두 납입하고 그 자금이 실제로 새로 설립된 회사 NC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 JCE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부터 2년 동안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2년이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영주권 조건 해지 전에 투자금이 회수되어도 되는지 많이 혼란해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기간만 볼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구조, 투자 계약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시점, 일자리 창출의 충족 여부를 따져서 I-829 조건 해지 단계까지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률만 보거나 상환 시점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영주권 절차와 투자 구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안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리저널 센터, NCE, JCE,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심사와 보고 의무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이름, 구조, 소유권, 운영 방식, 관할 지역이 바뀌는 경우 사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소유 구조나 자금 사용 계획, 위치, 계좌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USCI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EB5 자금은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투자금 출처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운영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내 영주권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EB5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수익률, 위치, 개발사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리저널 센터 운영 이력, 자금 관리 체계, 펀드 관리자 또는 감사 구조, USCIS의 규정 준수 능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안에서는 EB5 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프로모트에 대한 기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사람은 이민 절차, 예상 소요 기간, 재정적 수익, 영주권 결과에 대해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익 가능성이나 영주권 가능성을 말할 때는 반드시 위험 요소와 변수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EB5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전하다, 무조건 승인된다, 무조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안전한 컨설팅은 리스크를 정확히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B5의 핵심은 투자금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고용 창출 계산 방식이나 지역 고용자료 사용 기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실업 지역 TEA 판단과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위치한 실제 인구조사 구역과 주변 지역의 실업률 자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은 오히려 낮은 실업률 지역, 즉 High Employment Area로 판단되어서 더 높은 투자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TA 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프로젝트가 실제로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EB5를 준비하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규정에서는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CIS가 앞으로 EB5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젝트 선택 기준을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브릿지 파이낸싱 구조가 있는지, 지금 사용 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산이 명확한지, 리저널 센터와 운영사가 리아 이후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한 뒤 급하게 자금 출처서를 맞추기보다는 내 자금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고 세금 신고와 은행 자료로 설명 가능한지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번 USCIS 규정안은 아직 확정된 최종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EB5 시장이 더 투명하고 더 엄격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B5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프로젝트가 더 안전한지, 내 자금 출처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음 이민법에는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미국 이민 부류들에 대한 각별한 전문성과 성실함에 대해 구전으로 명성이 쌓였습니다.
특히 투자이민은 이민국 취지와 지침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알선과 대응 서비스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